233페이지 주의토지통행권입니다. 별표를 2개 해놓으시고 10년 동안 뭡니까? 단독 무죄는 4번 나왔고 지문으로 2번 나왔습니다. 6번 정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토지통행권은 단독 무죄는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 필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 그래서 우리가 상인관계 쪽에서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옆에 뭐 땅 사용할 수 있다, 뭐 돈 줘야 된다, 뭐 수도 깔 때 돈 줘야 된다,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수도 깔아야 되고, 배관 깔아야 되고, 가스 깔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시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오면 어디에? 출제원들이 여기에 눈이 딱 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하고, 뒤에 가면은 237조부터 240조까지 그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 뒤에 뭔지 모르겠죠? 뒤에 해줄 테니까 뒤에 좀에다가 하시고 일단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쭉 보면은 그림 또 그려놨죠? 자, 여기가 이제 공로입니다. 공로가 뭐냐? 우리 학원 앞에 공적인 도로 있죠? 거기 공로예요. 공로. 공적인 도로. 자, 그런데 요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통로로 나갈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걸 뭐랍니까? 맹지라 합니다. 개론에서. 맞아요. 자, 그래서 통로를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지.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판소한테 보니까 219조, 220조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219조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거나 통로를 만드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 때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근데 통로를 개설할 때는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중간을 뚫고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법조문에 만들어놨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막 지나갑니다. 그럼 얘가 와서 얘한테 뭘 한다고요? 알죠? 뭘 한다고? 시버린 지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에다 돈 꼽아줘야 되죠?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냥 다 외워줬겠네, 그냥.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219조 내용이고, 220조 가면 내용이 뭐냐면은, 요 두 사람이 공유관계인데 이렇게 분할해버렸다.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은, 을이고 병으로 이렇게 분할해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돼버리면, 예전에는 토지마다 내 지분이 있어서 없어서? 있었잖아. 이 분할돼버리니까 뭐 토지 문제 나갈 길이 없잖아. 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해서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220조.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로 인해서 토지를 통행하지 못할 때는 이 토지를 통할 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전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조문 이해하면 돼요. 이게. 아시겠죠? 법조문. 무슨 말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220조의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일단 법조문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합니까? 판례 정리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판례 정리 들어갈 건데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요거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233페이지 주의토지통행권 나와 있습니까? 유상통행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구나. 자, 뭐가 없을 때? 통로가 없을 때 형앞에 딱 해놓고 이 줄을 끊어야 됩니다. 끝까지. 자, 통로가 없을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두 가지입니다. 통로 개설하려면은 출입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공로로. 그 다음에 또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때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 개설할 때 어떻게 된다고?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됐어요? 설명 다 했죠? 이게 219조 1항이다 이 말이에요. 설명됐죠? 그 다음에 밑에 손해보상입니다. 통행하면은 통행지 소유자가 뭐라 한다 그랬잖아. 그래 어떻게 하라고? 손해를 보상한다. 줄 것이면 돼. 아, 맞다.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법조문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요. 이걸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일본 책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왜 생겼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나라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일부를 자는 게 아니고 그걸 해석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시겠죠? 한국어로 해석해가지고 봤던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만 이해하면 어려운 게 아니야, 법조문이.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줄에 한번 보자고요. 손해를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 안 해줬다 그래서 통행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통행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만 하시고, 무슨 책임만 있다고? 채무 불이행 책임만 있다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손해배상에 할 때는 두 번째 줄에 당시의 현실 이용 상태라든지 바로 밑에 사회 통념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강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경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꺼놓고 밑에 가서 10번이 있습니까? 10번이 20배 기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통행자의 허락을 얻어, 자, 뭐 얻었다고요?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을 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허락 얻으면 보상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냥 통행하면 안 되겠나 그랬다. 그래라. 그럼 돈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어디서 많이 생깁니까? 촌에서 많이 생기죠. 좀 통행하면 안 됩니까? 그래. 촌에는 땅값이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싸요. 촌을 모르십니까? 아시죠? 촌 알죠? 그 땅값이 안 비싸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지나가 이랍니다. 맞죠? 몇십 년 동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하면 보상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체 갑시다. 주체는 소유자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바로 밑에 가서 명의 신탁자 된다 안 된다? 왜 신탁자는 안 돼? 수탁자 명의로 돼 있거든.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 수탁자. 명의를 맡긴 사람이 신탁자, 명의가 돼 있는 사람이 수탁자. 그럼 누구 명의로 소유권 이름이 돼 있습니까?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신탁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해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요건 A번 갑니다. 기존 통로가 부적당한 경우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가 요건부터가 이제 우리 판노트에 보면은 판례 정리 나옵니까? 나와요? 자, 토지 이용의 부적합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 내용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부적합이 포인트죠. 그래서 부적합 해가지고 자, 기능을 발휘 못할 때는 개설됩니까 안 됩니까? 개설된다. 예? 기능 발휘 못해가지고 됐을 때는 부적합해서 기능 발휘 못할 때는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죠? 요즘에 뭡니까? 뭐 여기 기능 발휘 못해가지고 여기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 하더라도 바로 밑에 포인트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찾았습니까? 거기 경합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로 출입이 불가하든가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아까 법 좀 봤죠? 범위입니다. 범위. 자, 범위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했었죠? 그 법조문 내용 그대로잖아. 넘기시고. 자, 넘기시면 B번 나오는데 이 B번이 이제 또 별표야. B번. 우리 판소노트는 5번입니다. 5번. 판소노트 5번이야. 그래서 이제 통로를 개설하는데 나중에 지금은 뭐 쪼매랗게 만들었지만 나중에 뭡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가 생길 거라 해가지고 뒤에를 생각해가지고 크게 만들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 만들어야 됩니까?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됩니까? 현재 상황. 그렇죠. 현재 상황을 보고 만들어야 되지. 자, 그다음에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들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상황을 보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O다 X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현재의 토지 이용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상까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밑에 가고 이제 10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에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우리 아까 저 기능 발휘 못했을 때도 옮길 수 있다 했죠?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D번이 또 별표입니다. D번. 자, 우리 파스노트는 2번입니다. 이거. 2번. 2번 뭐라 됐습니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이때 편리하다는 말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1번하고 2번 판례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내용이 뭐냐면 2번이죠. 2번 책에는 2번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해서 도로폭의 규정 줄 거시고. 자, 그러면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우리 책에는 판소노트는 8번째 나와요? 건축법에 따른 도로폭과 면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F번 갑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필요한 경우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줄 끊으시면 되고. 통로 개설은 누가 합니까? 6번이야 6번. 우리 판소도 6번 있어요. 통로 개설은 누가 한다고? 이거 외우지 말고 누가 편의를 위해서 지가 개설합니까? 통행권자잖아요. 그 주의 토지 통행권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이거 상식이잖아, 이거. 네. 맞잖아요. 이거 판례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갔어요. G번 갑니다. 자, G번은 우리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 파소대 9번 해가지고. 어떤 거냐. 통행하는데 여기 담장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얘가 이리로 와서 얘가 여기 담장 설치하거나 이렇게 못 가게 막는단 말이야. 이걸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통행지 소유자가. 자, 그러면 갑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고? 9번. 주의 토지 통행하는데 그 담장이라든지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철거는 누가 한다고? 철거는 토지 소유자. 자, 통행지 소유자입니다. 통행지. 이 토지가 누구라고? 통행지 소유자. 그럼 누가 한다고요? 갑이 합니다. 그럼 통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입니다요. 철거되어야 된다 했죠? 철거되어야 됩니다. 누가 철거한다고? 통행지 소유자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H번이 있는데 H번이 우리 판소노트의 7번입니다. 7번. 우리가 이제 통행만 하면 되잖아. 통행하면 되죠. 지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통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통행하면 되는 데지 점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점유를 하면은 점유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어디 뭐냐면 네 번째 줄 가시면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까? 심표 다음에 통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해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하면은 배제 청구가 가는 거야. 하지 않다면 자, 통로 부분에 인도를 구하거나 시설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점유만 하고 통행만 하는 건 된다 이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예. 점유하면 배제 청구합니다. 네,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번 나와있죠. I가 뭡니까? 뭐가 개설되면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은 3번입니다. 3번 공로가 개설되면은 이거야. 공로가 개설되면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공로로 나갈 길이 없어서 만들었잖아 이거. 근데 밑에 공이 여기 도로 생겼어. 그러면 이거 나갈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공로가 개설되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을 한다. 그다음 네 번째 허락받으면 아까 위 했잖아. 허락받으면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파소도 돼 있죠? 네. 손해보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파소도 다 해놨죠? 네. 그래서 파소도에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시험 지문입니다. 지금 정리했던 게 뭐라고? 시험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나오는데 이게 220조 내용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기억번 나와 있어요?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 자, 현관변이죠. 토지가 일부가 분할되거나 일부가 양도됐을 때는 그로 인해 가지고 공로를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분할됨으로써 저 병이 통행 못 하잖아요. 네. 옛날에 지분권자였는데 그러면 통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보상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또 그 내용이니까 보시고 220조 내용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리얼번이 중요합니다. 리얼번 찾았어요? 자, 리얼번에는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일부가 양도되거나 분할로 인해서 이 사람 통행 못할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고 특별 승계인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돈 안 줬잖아. 맞죠? 이때는 무상이 아니고 돈 줘야 된다. 그럼 포인트가 특별 승계인이 넘어갔으면 이 말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시면 중간에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별 승계인 나왔죠? 현관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넘어가 보면 안 된다고. 그 전에 을과 병 사이에서는 공유 지분이 있을 때는 돈 좀 줬을 거 아니야, 같이. 지금 한국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을과 병이 공유 관계에 있다가 통행할 때 돈 좀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분할되더라도 돈 줬는 게 있으니까 무상으로 통행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특별승계에 넘어가면 쟤는 돈 준 적이 없잖아. 그럼 무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승계인 나오면은 특별승계인 나오면 무상이 아니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여기서 요까지 내용이 뭡니까? 주의 토지 통행권 내용이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걸 다 이해가 안 됐다. 그냥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반복을 많이 주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뭡니까? 공로로 나갈 길이었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 개설할 때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0조 내용은 뭡니까? 분할 일부가 양도되거나 분할됐을 때는 무상으로 통행할 수가 있다. 왜? 옛날에 돈 줘놨거든 한번. 자, 그리고 옛날에 내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근데 특별 승계는 넘어가 버리면 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이것만 알아도 일단 뭡니까? 끝. 요거 모르겠다. 나중에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기능을 발휘 못했을 때는 다시 개설할 수가 있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변경할 수는 없어. 공로가 개설되면은 이제 주의토지권이 주의토지통행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소멸한다. 허락받으면 손해보상할 필요가 없다. 맞죠? 현재 상황을 보고 합니까? 미래 상황을 봅니까? 현재 상황을 보고 하지 미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27회 때 시험의 정답 지문. 통로 개설은 누가 합니까? 주의토지통행권자가 한다. 통행만 하면 되지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자, 그래서 점유하게 되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법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간다. 자, 그리고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구조물이 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철거는 누가 한다고? 통행지 소유자가 한다는 거. 요게 이제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게 밑에다가 적고 끝입니다. 아시겠죠? 영어로 END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영어도 봐야 돼. END. 이 나오면 뭡니까? 그냥 맞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단독 문제로 4번 나왔고요. 지문으로 2번 나왔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잘 왔고 235페이지 물에 관한 상관관계 옆에 니나 봐라 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볼지 안 볼지도 뭡니까? 다음에 볼지 안 볼지도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나온 적이 없다. 아시겠죠? 그 주의 차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면서 237조 보입니까? 경계. 찾았어요? 경계에 관한 상관관계 나오잖아. 거기서부터 또 이제 지문에 시험을 낸다고요. 자, 그러면 경계에 관한 담 설치. 됐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237조. 1항 인접하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단독주택 많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 이럴 때 다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공동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를 한다고요. 담이 뭔데요? 경계표가 되는 담. 알겠어요? 경계 표시가 되는 담을 설치할 때는 무슨 비용을 한다? 공동 비용을 하니까 이 담은 어때요?
239조에 가면 공유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이 담을 분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한 분할 한번 해보지. 벽돌 한 개 네 가져가고 내 가져가고 이건 돼 안 돼? 안. 그래서 법에 분할 금지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해만 되면 돼. 그리고 아파트에 뭡니까? 엘리베이터 들어봤죠? 그 복도 이런 것을 분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분할하면 해보죠. 엘리베이터 한 20분의 1로 분할하면 해보지. 된다 안 된다? 그래 분할 금지 딱 두 가지예요. T가 안 배웁니다. 분할 금지하고 있는 건 뭐라고? 경계표 단과 공용 부분. 알겠죠? 그럼 법에 무슨 금지하고 있다? 분할 금지하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37조 공동의 비용으로 경계표담 설치할 수 있죠? 그럼 2항 갑시다. 통상의 경계표담의 설치 비용은 상방의 절반에서 부담한다. 절반에서 부담하니까 뭐예요? 밑에다가 공유. 자, 그러나 측량 비용, 자, 현관펜.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경계 측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토지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돈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많이 내지죠. 많이 내죠. 그래서 뭡니까? 측량 비용은 무슨 비율이다? 면적. 외우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 아시겠죠? 외우려고 하니까 이제 용량이 초과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된다.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이다. 그래서 비례해서 부담한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38조는 다음에 특수시설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더 높게 하거나 방화벽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얘기입니다. 이건 시험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39조 아까 무슨 비용으로 다 만들었다 그랬어? 공동비용을 만들었으니까 공유로 추정한다 돼 있단 말이에요. 밑에가. 외울 필요 없이 이해됐어요? 자,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당 국어 등은 상ring자의 현관펜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경계표당 국어 등의 국어가 뭐야? 또랑. 법조문에 또랑이나 적으면 또 풀기 떨어지잖아. 국어이란다.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절묘하게 노래가 나오네요. 자, 자 갑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모래에서 밑에 또랑 적어놓던지, 적어놓던지 국어입니다. 그게. 자, 국어 등은 상린자 일방이 단독 비용을 설치하거나 담의 건물의 일부인 경우는 그 설치한 일방이 줘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담을 내가 만들었다고요, 갑이. 이 담 누구 거냐면 내 거다 하는 거지. 같이 내면은 뭐예요? 공유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상식이다,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상식이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 상식이 막 쌓이면은 나중에 법조문 문제가 다, 이 법조문 관련된 문제 나오면 다 풀려요. 아시겠죠? 네. 우린 상식이 통하는 사이 아닙니까? 아시겠죠? 통하지 않나?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했던 거예요. 상린관계에서는 주의 토지 통행권 딱 보고 37조만 딱 보고 나머지는 버려도 이때가 10년치 기출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죠? 저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밖에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안 나온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하여튼 거기까지 해주고 수지목권 240조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지문에. 수지목권. 자, 이것도 있잖아요. 자, 봅시다. 이걸 왜 올라 그래? 자,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가지가 넘어왔어. 나무는 한번 이해 한번 봅시다. 나무는 비싼 거는 몇 천만 하죠. 네. 아파트 새롭게 막 짓고 이렇게 할 때 소나무 이렇게 뻗치고 나무 이렇게 뻗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비싼 거는 몇 천만 하잖아요. 아시죠? 그럼 가지가 어떻게 뻗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그러면 나무 가지가 어떻게 뻗느냐에 대해서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래서 나무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얘는 바로 잘라보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게 법조문의 내용이야. 제거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본다고. 그리고 외워졌어 벌써. 외워졌어 여러분. 자, 그 다음 밑에 뿌리 넘어왔어. 넘어가 잘라도 많이 있어 안 많이 있어? 많이 살아있어. 뿌리 넘으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돼 있어요. 다 외웠다 우리는. 끝났다 이제. 자, 240조 갑시다. 1항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가지죠. 경계를 넘을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제거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항 가지의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줄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가지는 바로 자르면 안 되고 제거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잘라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잘랐는데 와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청구했잖아. 그럼 지라하면 뭡니까? 240조 1항과 2항 민법.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야 스먹는다니까. 아시겠죠? 뿌리는 뭐이가? 잘라붙다 와서 따지면 어떻습니까? 240조 사망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됐어요? 됐습니까? 둘이 다툼이 생길 때 뭐가 생긴다? 민법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따지면 뭐예요? 민법 이러면서 눈 딱 붙으면서 민법 240조 2항 사망 이렇게. 아시겠죠? 뿌리 바로 잘랐다.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시험 끝나면 그날 당시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봤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 다시 이제 그 고등증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불러가 일주일 뒤에 시험 치니까 뭐 민법 뭐 80몇 점 받은 사람들이 그날 시험 치니까 50몇 점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험 당일날 피크를 올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까먹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깨끗합니다. 완전히 깨끗해요. 막 이것도 몰랐나 이렇게 이 정도로. 네. 똑같은 문제를 치는데도 그렇게 치더라고.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자 됐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배웠으면 대강 어디에 있더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물권법 어디 있더라. 넘겨보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 책은 민법책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다툼 생기면 이거 봐야 되니까. 안 되면 이거 버려도 돼요. 법조문 있잖아요. 그거는 갖고 있어야지. 중개사업을, 중개업을 하더라도. 아니, 올렸으면 전화니까. 예? 올렸으면 전화니까. 전화하면 되죠. 전화 안 받을 거니까. 저희한테 전화하면요. 뭐, 소개한다 그러면 전화 받죠. 몇 명 데려갈 건데 이래서 바로 받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수업하고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죠? 전화할 때는 오후에 전화하셔야 돼요. 자, 갑시다. 예. 240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241조입니다. 토지의 신굴 금지. 신굴이 뭐야? 깊게 파면 옆에 건물 넘어오잖아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어요.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에 집안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신굴하지 못한다. 깊게 파지 못한다. 근데 방공사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하다. 방공사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에 경계선 부분의 건축. 242조도 별표 한 개를 주고.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가능성이 있으면 경계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반 미터.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한번. 반 미터인데 이걸 2미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2미터가 아니고 뭐라고요? 반 미터. 그래서 건축물 간의 거리는 몇 미터다? 반 미터. 이렇게 돼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하는 데 대해서 건물의 변경이나 척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럼 변경해라, 척거해라 할 수 있죠. 근데 착수 후 몇 년이 지나보면 1년 지나보면 무슨 배상만 할 수 있다고요? 완성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손배만 좀 할 수 있다는 내용 참고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밑에 가서 차면시설입니다. 경계로부터 2m 이내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가 설치된 경우는 적당한 봐야 됩니까? 차면시설이 돼요. 아니면 다 보이잖아요. 2m 하면 다 보인다니까. 맞죠? 뭐 해야 돼요? 차면시설 해야 돼. 상식 아니에요? 네. 옆에 그거 지었는데 이게 마루가 있고 유리창이 있단 말이에요. 다 보여. 이런다고. 무슨 시설 해야 돼? 차면시설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시험 지문 한 번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4조 갑시다.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등의 처치에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여기서 또 2m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2m, 어떤 때는 반 미터 합니까? 그게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14, 15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2m입니다. 그거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된다? 2m. 그래서 읽어볼게요.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오물 등을 처치할 시설 정하조 적어놔. 정하조. 이게 오물입니다. 지하실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된다고 현관패 2m. 위에다가 반 미터라고 X. 반 미터가 아니면 몇 미터다? 2m. 저수지 구호 또는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항. 전화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나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수준. 오액이 뭐야? 똥물. 오액이 똥물. 아시겠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똥물 흐르면 돼, 안 돼? 안 돼도 적당한 조치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똥물 하면은 품격이 떨어지잖아. 오액 이랬어요. 넘기시고. 자, 넘기시고. 215조는 X입니다.
215조는 사문화돼서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래서 X에 넣으면 돼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인관계를 했을 때, 우리가 10년 동안 분석을 했을 때, 자, 나오는 게 뭐라고? 상인관계에서는 주의토지 투행권과 237조부터 밑에 내용. 아시겠죠? 그것만 정리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났고, 그 다음 옆에 가서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있어요. 이거 다 했어요, 그거.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점유보호청구권 저번 시간 하면서도 했었습니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얘가 침탈을 했습니다.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침탈자에게 뭐합니까? 돌려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됐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침해를 했었다. 일부러 침해했다. 그러면 방해. 자, 이걸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사용하고 있다. 나가라 해야 되죠. 방해, 제거, 청구. 이것도 빠졌네요. 및 무슨 배상입니까?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무슨 과실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있으면. 그럼 고의과실이 없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내용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제거 및 요거도 손해의 배상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자,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는 옆에 건물이 있는데 지진 나가지고 이 필요티가 이제 넘어질라 그래. 그러면 예방 조치해라, 보강 공사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의 예방 청구. 이거는 뭡니까? 또는이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돈을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침탈했을 때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했을 때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침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거 다 했던 거잖아. 네. 맞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다. 요게 이제 뭡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213조와 214조 내용이에요. 자, 책을 갑시다. 239페이지 의 한번 봅시다. 소유권 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방해되는 경우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합니다. 그 소유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는 거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첫 번째 줄 가서 213조와 214조는 중간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환권에도 준용 규정이 있는데 어디는 없다는 게 별표입니까? 유치권에는 없다. 자, 판서 노트의 36페이지로 갑니다. 판서도 36페이지. 별표 되어 있잖아요. 자, 또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방해 제거나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별표되어 있죠? 그 밑에 나오잖아. 유치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했었죠? 그거 뭡니까? 나중에 별표 치다 보면 빵꾸 난다 그랬죠?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유치권에는 중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기한은 없지만은 내가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소 주인이 수리했잖아. 수리비 줄 때까지 뭡니까? 점유하고 있거든. 그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때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9페이지 가면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마시면 되고. 자, 그다음 밑으로 가서요. 밑으로 가서 민법 규정의 성질 나와 있죠. 네,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밑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줄 딱 끊으시고 소유자는 현관펜. 누가? 주체가 소유자죠. 그 소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침탈당할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판서도 4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6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나옵니까?
거기 보면은 제척기간 몇 년이 나와 있어요? 1년이잖아, 1년. 맞나요? 그래서 도둑놈도 점유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간을 몇 년이다? 1년을 주는 거야. 맞나요? 근데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이런 1년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239페이지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동그라미 2번 보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점유권에 몇 년 제한이 있는데? 1년. 소유권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가서 요건. 요건은 누굽니까?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기업번의 끝에 소유자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니은번하고 니은번. 니은번에서는요,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앞에서 했습니다. 네? 갑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정인한테 넘겼다. 그러면 얘가 액션 취하는 게 아니고 침탈한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정의 합니다. 맞아요? 현재의 소유자가 합니다. 자, 따라서 방에 닿고 있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양수인만 청구권을 가지고 현관펜. 예? 여기서 양수인 누구야? 정. 이거 다 했었죠? 양수인이 반환 청구권을 가집니다. 했었죠? 자, 나머지 내용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양수인인데 양수인이 갖는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명의신탁이죠? 자, 명의신탁 관계 있을 때는 뭡니까? 뭐 맨 끝에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신탁자가 못한다는 얘기야. 누구 앞으로 명예되어 있으니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직접 제3자에게 배제 청구할 수가 없다. 누가요? 신탁자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얼번 첫 번째 줄에 소유권과 분리해서 소유권 없는 사람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번 보세요. 아까 소유권을 넘기면 이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행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유보시킬 수는 없다. 그게 현관편입니다.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이거. 자, 앞으로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상대방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방해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찾습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 자가 됩니다. 자, 나머지 니언 디귿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보존 넣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보기도 3월달에 합니다. 밑에 가서 리얼번 갑니다. 리얼번. 자, 우리가 상대방은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다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것이고, 점유 보조자에 불과할 때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어, 없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 옆에 페이지 넘깁니다. 자, 기업번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했는데, 자, 칠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무슨 대차를 해준 줄 알면은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임차인. 집주인을 뭐랍니까? 임대인. 임대인이 건물의 뭡니까? 소유자. 맞아요? 자, 그럼 2년 동안 사용 수익하기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얘한테 와서 뭡니까? 야, 나가, 반환해. 그러면 을이 뭐랍니까? 지랄하고 있네라죠. 네 계약서도 몰라야죠. 2년 동안 누가 사용 수익 한다고? 내가 하기로 돼 있잖아. 정당한 권한이 있어, 없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예? 법에 그래 만들어 놨어요, 또.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나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임차인 적으나 지상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서도 못 읽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십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내용에 보면은 뭐 규정에는 손배 청구를 못 한다고 뭐 규정이 없다고 돼 있지만은 750조에서 불법 행위가 있으면 무슨 배상할 수 있다고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방해한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요건입니다. 청구권자는 누굽니까? 방해를 당하고 있는 소유자. 그거 줄 것이고,
방해를 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요.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방해를 하고 있는 자, 거의 줄 것이면 돼요. 현관펜. 고의가실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밑에 나머지 내용 참고사항 보시고 밑에 방해입니다. 방해. 찾았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에서 방해라 하면 자 현관펜을 주고 이게 29회 때 지금 나왔어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방해라고 합니다. 넘기시고. 자, 넘기면 그 판례 보기가 그 내용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 방해 이런 것을 방해를 합니다. 자, 밑에 가서 내용이 있습니까? 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줄 것이거든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29회 때 시험 나왔던 건데 됐어요? 체크하시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옆에 가서 옆에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 214조 있습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가 뭐예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까지 줄 끄면 됩니다. 요건에서. 그 밑에 내용이 있죠? 밑에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서울대 판례입니다. 서울대 판례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서울대 천문 관측 장비를 설치했는데 요 서울대 앞에 뭐 이거 24층짜리 뭐가 아파트가 들어왔으면은 이 연구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층 올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판사가 누구냐면 서울대 판사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식에 붙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판사도 서울대, 얘도 서울대. 아시겠죠? 그래서 못 올렸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 얘기야, 그게. 자, 봅시다. 인접대지 위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돼 있어. 대학교, 이 대학교 뭐라고? 서울대 연구활동이 방해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면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봐가지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정의됐습니다. 이 판례가 인정되고 난 다음에 여기 울산에 여기 보면 일동 미라주 이쪽 올라가면은 롯데캐슬 그때 롯데니까 인베스가 지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층 못 올라가게 중지시켰어요 그때.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지게 만들었어요. 일동 미라주 주민들이. 일조권 방해. 그것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아시겠죠? 그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유명한 판례. 울산에 일동 미라주. 요 옆에 여기 있잖아요. 공로 앞에 쭉 올라가면 일동 미라주 보입니다. 알겠죠? 그거 보면 롯데 있어요. 롯데. 아시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알겠죠? 그게 뭐라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그 뭡니까? 이거 배워놨으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건물이 뭐 50명 들어온다고 뭐 됩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그거 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됐죠? 이게 판사도 누구였다고? 서울대. 소송 제기한 것도 서울대. 그래서 못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누구를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자,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있습니까? 소유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